안녕하세요. NFTV의 아나운서 박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NFT 콘텐츠 협회 김형주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곳은요, 국내 NFT 아티스트 130여 명이 모여서 활동하는 리드미컬 NFT 클럽의 작가분들의 이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시회 갤러리장입니다. 36명의 릴레이 개인전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매일 새로운 작품들도 함께 전시된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오니까 상당히 실질적으로 NFT가 무엇인지 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많은 어떤 궁금증에 답을 줄 수 있는 공간이 그렇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곳에서 아마 대중들에게 이 NFT라는 작품이 무엇인지 더 손쉽게 그리고 깊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지금 이제 갤러리를 쭉 둘러보고 있잖아요. 전통적인 방식의 갤러리와 그리고 요즘 이제 디지털화된 갤러리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작품 설명을 위해서 저희가 클럽장님을 모셔서 함께 깊은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러면 큰 도움이 될 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우리 네. 클럽장님. 네, 안녕하세요, 같이. 클럽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짧은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전시는 저희 클럽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전체 클럽 그 작가님들이 같이 하는 클럽전이랑 네.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릴레이로 개인전 작가님들이 하는 거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기 이제 R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 클럽에 이제 처음에 등록하는 등록 미션인 이제 스펠링 티켓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리드미컬의 이제 R부터 시작하는 스펠링으로 각각의 그 작가님들의 특색이나 그 작품 스타일에 맞게 R을 이제 아트로 만들어 주신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게 이제 오늘 이제 릴레이 개인전 하시는 아람 작가님의 작품들이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34분 정도의 다른 작가님들이 매일매일 이제 그 각각의 작가님들의 개인 작품으로 같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가지고 매일매일 오시면은 매일매일 또 새로운 NFT 아트들을 계속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전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 잠깐 보기에도 이 네. 그림이 계속 넘어가면서 샵 넘버링 78, 네. 뭐 샵 9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요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 그냥 스펠링 티켓이 그냥 이렇게 쭉 전시가 되어 있고, 네. 물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작품 설명들이나 아티스트 정보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근데, 작품이 네. 또 가려질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장 최소한의 정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등록을 하시면은 작가 번호를 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네. 작가 번호만 이렇게 최소한 조그맣게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감상하시다가 저 작품 너무 좋다 그러면 그 밑에 번호가 딱 있잖아요. 번호는 그쵸. 그냥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저희 사이트에 검색 들어가서 보시면 번호별로 이제 작가님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나중에 자리를 옮겨서 더 깊은 네.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은 이제 그럼 끝으로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감상하면은 더 잘 감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냥 작품으로만 나와 있긴 한데 이 각각의 작품들은 지금 현재 오픈시에서 이제 다 판매가 되고 있는 작품 거래가 네. 되고 있는 NFT 작품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오픈시라든지 그 마켓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작품 각각에 대한 디스크립션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냥 이쁘다, 뭐 귀엽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 그 하나하나의 설명을 보시면은 이 작가님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거를 알고 보시면 느낌이 또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감상하실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작가님들이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듣고 나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감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그럼 저희는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작가분과 또 클럽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럽장님. 네. 네, 이사장님, 저희가 지금 네. 이곳 갤러리에 와가지고 작품들을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을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세요? 이제 느낌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측면, 콘텐츠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NFT라고 하는 하나의 제품이 민팅이 되고 리스팅이 되고 네. 또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스토리가 무엇인가, 이 작가의 다음 작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돼야지 이제 NFT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번호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제가 더 드는 이제 궁금증은 이 번호를 가진 작품들, 번호의 작가의 작품이 어떤 작품이 있는가, 그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 NFT를 올렸는가 하는 인문학적 연구와 이분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실질적인 어떤 자본주의적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야 될 산, 공부해야 될 것 굉장히 많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존의 갤러리를 보면서 둘러다니면은 그냥 그 작품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이 NFT 갤러리에서는 이 작품을 넘어서 그리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또 지금의 이 NFT의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작품들이 이 색감이 정말 강하고 강렬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젊은 세대의 강렬함과 이 역동적 희망을 더 느낄 수 있어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곳의 주인공이시죠. NFT 아티스트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미컬 클럽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인데요. 자, 먼저 제로디 작가, 또 알디 작가, 아람 작가님, 그리고 MAL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네 분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짱님이십니까?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리드미컬 NFT 클럽의 이제 클럽장을 맡고 있고요. 이거를 처음에 기획하고 이제 만들었던 제로디라고 합니다. 네. 저는 원래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NFT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같이 다른 작가님들과 같이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지입니다. 저는 미디어 아트를 메인으로 인터랙티브 요소를 넣어서 제 작품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그런 디지털 이미지들을 디지털 드로잉으로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람입니다. 저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NFT 작가 활동으로는 2D 애니메이션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AL 작가입니다. If life gives you a lemon, make a lemonade. 여기서 따온 MAL인데요. 제가 그 힘든 기억들이나 지쳤을 때 그리고 많이 가라앉아 있었을 때 그 기억들을 가지고 좋은 작품으로 승화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작가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D, 3D 그래픽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고요. 지금은 NFT 작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 리드미컬 클럽을 통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이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리드미컬 NFT 클럽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작년 이제 뭐 봄부터 조금씩 이제 커뮤니티 원래 있던 이제 디자이너들의 NFT 아티스트 분들의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NFT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체험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NFT에서 배운 그런 재미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 작가님들과 교류하는 그런 NFT 활동하는 방법들을 좀 새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NFT에 진입하는 거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준비를 뭔가 이제 엄청난 거를 준비해서 여기에 들어와야겠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들어오는 진입 시점이 너무 늦어지고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뭔가 어떤 형태를 이제 템플릿으로 좀 하나 형태를 제공해 드리고 그거를 이제 그 작가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등록하는 과정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NFT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NFT 아티스트가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을 흐름을 만든 다음에 그 작가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NFT 아티스트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커뮤니티를 이제 기획을 한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 작가님들이 이제 지금 저 뒤에 아까 보셨던 그 R 스펠링 티켓을 만듦으로써 작가로 저희 클럽의 작가님으로 등록이 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정한 주제를 가지고 또 컬렉션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뭔가 하나의 주제로 컬렉션을 만들어 간다. 함께 만드는 컬렉션이 이제 저희 클럽의 부제인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께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게 그런 클럽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클럽 또 커뮤니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개인으로 활동했을 때와 또 커뮤니티와로 활동했을 때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클럽장님께 말고 이제 옆에 이제 알디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개인으로 활동할 때와 또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할 때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점은 뭐고 또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 부분을 좀 방송을 통해서 우리 클럽장님께서 들으실 수 있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많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NFT를 처음에 입성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클럽장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NFT 세계에 입성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개인 작품을 내게 되면은 그거의 홍보를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다 같은 작가님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고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희 커뮤니티가 다 한국 작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 컬렉터분들한테 알려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같은 한국 사람끼리만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라는 점이 살짝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협회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게 그럼요. 국제적인 네. 연대를 통해서 다른 외국에 있는 뭐 유저들이나 또 구매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RD 작가님은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변화하면서 뭐 디지털 드로잉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유니크한 측면인지, 또 주로 어떤 음악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NFT에서 이런 미디어 아트적인 요소를 많이 넣으시는 분들은 잘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디지털 드로잉이나 그냥 모션을 살짝 넣은 정도의 작업을 하시고, 저는 제 세계관을 좀 더 개성 있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하우스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에 맞춰서 영상이 변하는 그런 미디어 아트적인 퍼포먼스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화의 진화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람 작가님은 이제 2D 애니메이션을 주로 하시는데 이제 그 전에는 웹툰이나 뭐 다른 어떤 그 메타버스나 관련돼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갖고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 직업은 가진 건 아니고요. 이 2D 애니메이션을 캐릭터가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짧은 무핑 형식의 그런 풍경화가 주로 이루는 건데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주로 펜화를 그리면서 SNS에 이렇게 혼자 올리고는 했었는데 디지털 작업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2D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우리 MAL 해가지고 보통 이제 라틴계 쪽에서는 MAL 하면 나쁘다 이런 뜻인데, 보니까 작가님은 그 뜻 자체를 훨씬 더 창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MAL이라는 작가명을 사용할 때 제 삶에서 있었던 감정들을 많이 담고 싶다는 생각에 MAL이라는 작가명을 썼던 건데요. 나중에 더 찾아보니까 좀 더 다양한 뜻이 있었더라고요. 나쁜, 못된, 또는 말레퍼센트의 딸 이름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저한테 또 와닿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밝은 면이나 좋은 면보다는 고난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작품에 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방향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렇게 작가명을 통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검은색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 처음에는 이 그림들을 연습하는 용으로 그렸었는데 생각보다 이 그림들이 호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의 연습용 그림들이었지만은 NFT를 만나고 나서는 저의 작품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감정들을 NFT 작품으로는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작가명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찾아보니까 또 이런 괜찮은 뜻이 있었네 하고 그런 생각에 앞으로 저의 작품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영향이 갈 것 같습니다. 네, 그 뜻이. 저희가 이제 한 4분의 작가분들의 이 NFT에 관해서 좀 생각을 좀 짧게나마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든 생각이 제가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되지. 왜 어떻게 NFT 작가가 되었을까? 또는 NFT 작품을 그리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어떻게 해서 NFT 작가가 되셨는지 네 분께 한번 짧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단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의뢰받은 일을 가지고 상업적인 디자인 작업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물론 디자이너분들도 이제 자기만의 그런 예술적인 표현을 위해서 개인 작업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시간을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그냥 한번 잘했다 박수 치고 묻히는 게 되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도 개인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근데 NFT 아트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들의 개인 작업들이 그냥 그것 자체로 그냥 감상을 하고 그리고 거래도 가능하고 가치를 인정받는 그리고 그게 뭐 당장 뭐 컬렉팅 되거나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자기의 작품 활동들을 쌓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작품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는 또 이제 뭐 경제적인 어떤 독립을 꿈꿔볼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작품을 계속 만들어가는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가지고 NFT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 그럼 이제 또 저는 당장 구직을 해야 되는 나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저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좀 더 제 작품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런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게 작품 활동만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NFT로 제 작품을 판매를 하면은 당장 판매 수익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은 저의 나중에 수입원의 그 파이프라인이 될 것 같아서 저는 NFT 작품을 꾸준하게 하자는 것을 목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아람 작가님. 네, 저는 SNS로 저 혼자서 막 펜화나 그런 그림 같은 거를 오랫동안 올려왔는데 혼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널리 알려지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그래서 뭔가 이걸 활발히 하려면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가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작년부터 NFT에 대한 말도 들어왔는데 NFT 씬이 되게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그렇게 활동하기 좋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도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또 네,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리드미컬 카페를 먼저 알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여러 가지 그래픽에 대한 정보도 얻고 일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때도 이제 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리드미컬 카페를 들어가서 보다가 그 시즌에 NFT 공모전을 했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 또 NFT 작가를 모집한다는 그 글을 보고 나서 이거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신청하고 이렇게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젊은 작가분들 뵌 김에 이 실제로 본인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의 제도적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떤 문제점이나 장애 요인이나 그런 어떤 개선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끝에 계시는 MAL 작가님부터 한 분씩 이 NFT 작품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이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웠던 점은 진입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용어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 그렇죠. 어려웠었는데 빨리 변화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미 진입하신 선배님들이 그 작가님들이 이미 문서로도 많이 정리해 주셨고 정리를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 제르디 작가님도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네. 따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커뮤니티에 물어보면 바로 잘 대답을 해주세요. 친절하게. 그래서 진입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잘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알리 작가님. 처음에 입성할 때는 커뮤니티에서 잘 알려주셔서 어려움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처음에 등록을 할 때 가스비가 한 몇십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 들어가는데 한 며칠 정도 걸렸고 그리고 작품을 제작할 때 무료 이미지를 쓰기도 하잖아요. 네. 무료 소스나 이미지 아니면 음악들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게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소스가 몇 개 있는데
NFT 상에서는 그런 이미지들도 무료 이미지들도 좀 민감하게 저작권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스를 쓸 수가 없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NFT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NFT가 점점 더 발전이 될수록 이 제도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커뮤니티와 또 카페, 클럽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클럽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그리고 또 몇 분의 작가분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 건지 또 어떤 컬렉션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어떻게 시작하게 네. 되셨나요? 일단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이제 NFT를 시작하게 됐을 때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려면 너무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클럽하우스 NFT 아티스트 클럽이라는 지금 이제 킴비트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오픈 톡방이 있고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도 이제 그 먼저 활동하신 작가님들의 그런 활동 방식이라든지 그런 홍보 방식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NFT 활동을 그 이후로 했었는데 저랑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운영하고 있던 리드미컬 카페라는 곳에 있는 그 디자이너 분들한테 NFT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리드미컬 NFT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쉽게 이제 R 스펠링 티켓부터 작업하실 수 있게 이제 그런 등록 절차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리드미컬 카페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뭔가 이렇게 스펠링 티켓으로 뭔가 미션을 줘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좀 재미있게 뭔가를 하고 있다더라 하는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활동하고 계시던 국내 이제 NFT 씬에 활동하고 계시던 아티스트 분들이 좀 많이 같이 함께 하시게 되시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구상했던 거가 훨씬 또 빠르게 좀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선배 작가님들이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서로 알려드리게 되고 같이 교류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좀 빨리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등록을 통해서 이제 작가님들이 들어오시면은 그 작가님들끼리 주제를 정해가지고 하나의 컬렉션을 만들어요. 그 컬렉션을 왜 만드냐면은 작가님이 이제 하나씩 작품을 만드시다 보면은 작품이 이제 오픈시에 그냥 하나만 있으면은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맞춰가지고 그 작가님의 컬렉션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면 그 중에 내가 하나를 가지고 싶다. 더 가치 있어 보이게 왜냐하면 꾸준한 활동이 증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더 가치가 있어 보이게 되는데 한 명이서 그거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떤 클럽에서 하나의 주제로 컬렉션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한 명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컬렉션을 같이 만들 수가 있고 홍보하는 것도 그 작가님들 한 분 한 분이 자기 작품을 홍보하는 것 자체가 그 컬렉션의 홍보가 되기 때문에 훨씬 지속적으로 가능해지고 NFT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자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공동의 컬렉션도 이제 올해가 호랑이의 해니까 1월 달에 이제 호랑이를 주제로 하나를 만들었었고 이번에 이제 다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다음 컬렉션은 이제 봄을 주제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하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R 시리즈도 있고 뭐 또 호랑이 시리즈도 있고 쭉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이 컬렉션들이 준비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럼 네 분 작가분께 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말고 개인이 이 진행하는 작품 중에서 나는 어떠한 작품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컬렉션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끝에 계시는 MAL 작가님께 한번 또 질문 천천히 이야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님. 이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작품 중에서 The Artist라는 작품이 있어요. 작가라는 이름으로 컬렉션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과거 작가가 만들었던 작품을 현재 작가가 재해석해서 한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 오픈시에 10개 정도 작품이 올라가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렸던 작품들이었는데 그 작품들이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그림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열정이 많았던 때였었어요. 근데 그 작품을 제가 다 정리해 놓고 이제 대학교 올라가고 취직을 하면서 잊혀졌던 것들이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그 작품들을 찾았는데 그 작품들 안에서 그런 저의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어요. 그게 10년 후에 너는 작가가 되어 있겠지?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내가 뭔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작품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보니까 제가 개인 작품도 없었고 그 방향도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그랬던 그 그림을 가지고 내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품을 보면은 그 말이라는 MAL이라는 사인이 생겼다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 사인이 없어지면은 과거에 제가 그렸던 작품이고 사인이 생기면은 현재 내가 그린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작가와 현재의 작가가 콜라보레이션 돼서 그런 작품을 제가 의도해서 만들었었던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과거에 내가 현재 나에게 도움을 주고 원동력이 맞습니다. 되는 그런 작품들이네요.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옆에 이제 또 아람 작가님께도 여쭤볼게요. 앞으로의 나의 컬렉션은 이렇게 나아갈 거고 나의 작가 세계관까지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컬렉션이 지금 2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컬렉션은 오픈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더 이터널 모먼트라는 제목의 컬렉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찍어뒀던 사진들이나 동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저만의 색깔을 입혀서 짧은 2D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더 랜드 오브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컬렉션인데 이거는 파운데이션이라는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서의 주된 오브젝트는 야자수가 나와요. 저에게 야자수가 상징하는 거는 뭔가 휴가를 가거나 휴양지를 갔을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평온하고 이상적인 그런 것을 의미해요. 야자수가 중심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상세계를 표현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뭔가 힐링과 이상세계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옆에 있는 알디 작가님께도 여쭤볼게요. 저는 DJ AKG와 더 벌스 터치라는 2개의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DJ AKG는 한국의 유명한 DJ AKG라는 DJ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클럽이 문을 닫아서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팬들과 소통을. 네, 리듬 게임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더 벌스트 터치라는 컬렉션은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손을 갖다가 만물과의 최초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상세계와 좀 동떨어진 그런 강렬한 비주얼과 주제로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로디 네. 작가님도. 네, 저도 이제 NFT 컬렉션을 크게는 이제 2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를 주로 운영을 좀 많이 해오다 보니까 약간 제 작품의 주제도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커뮤니티 생활하면서 이제 낯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인에 대한 이해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거를 크게 주제로 가지고 있는데요. 플랜랜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플랜랜드라는 이제 차원을 다룬 수학 소설이 있잖아요. 예전에 아주 고전 소설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2차원의 도형들이 1차원으로 이제 납작해진 상태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은 다들 직선으로만 보이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저희는 지금 3차원 공간에 있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특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비대면으로 SNS나 저희 작가님들도 처음에는 다들 오픈톡방에서 그냥 텍스트로만 서로를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도 아바타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고 그 메타버스가 3D라고 하지만 그거를 보는 거는 저희는 2D 모니터를 통해서 플랫한 모니터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면을 저희가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각난 아주 단편적인 거를만을 인지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질문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게 플랜랜드 시리즈고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어떤 3가지 숫자의 조합으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또 하는 게 복셀 그리드라는 작품이 있어요. 복셀 그리드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숫자 조합부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숫자 조합까지 1000개를 작품을 제가 이제 어떤 옵션 공식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작품인데요. 그거를 이제 그 3가지의
숫자 조합이 어떤 뭐 생일이나 날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조합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그 숫자 조합을 선택했다라면은 뭐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나이나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보다도 그 숫자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기획 의도로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는 컬렉션이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BAYC나 또 크립토펑크 같은 또 혹시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주로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작년에 이제 최초 PFP 프로젝트라고 하는 도지 사운드 클럽의 메이트 같은 거에 기본적으로 애착이 많이 있고요. 제가 뭐 많이 홀더인 건 아니지만 네, 그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저도 봐왔고 그 속에서 이제 작가님들이 같이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특히 작가님들이 또 많이 소속돼 계세요. 그 홀더 분으로서 작가로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좀 애정이 많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좋아하는 뭐 미스터 미상 작가님이라든지 그리고 집시 작가님이라든지 이런 큰 작가님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PFP 프로젝트에도 저희도 관심이 많고 거기에서 이제 이벤트 같은 걸로 이제 다른 작가님들을 위해서 뭐 아트 컨테스트 같은 거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또 다른 작가님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그 프로젝트들에 저나 아니면 다른 작가님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럼 다음 또 알디 작가님. 저는 저희 리드미컬 클럽에 같이 속해 계시는 칼라스 작가님이 제작하신 영앤리치 엔터의 메타범즈라는 PFP가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퀄리티 있고 이쁘게 잘 나와서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람 작가님. 저도 리드미컬 클럽 안에서 조맹 작가님이라고 그런 34만 유튜버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PFP를 출시를 하신다고 해서 그것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우리 MAL 작가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메타범즈에 대해서 조금 더 붙여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슈퍼비 가수님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어요. 아트 콘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아트 콘테스트를 하면은 화이트 리스트라고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그 티켓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려고 저도 아트 콘테스트 참가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NFT 이제 작품 3개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새로운 작가분들께 하고 싶으신 이야기도 많을 것 같아요. 이미 내가 지금 NFT 시장에 들어와 보니 이 부분이 어렵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마디씩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쫄지 마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처음에 진입할 때 굉장히 높은 벽처럼 느껴졌었는데 사실 들어오고 나니까 그 장이 NFT 장이 하나의 커뮤니티 장이 문화더라고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작가가 되어 있고 홀더가 되어 있고 NFT를 알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NFT는 커뮤니티가 아니면 혼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활동하다 보면은 작가님들이 좋은 영향을 주시기 때문에 저도 같이 그냥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커뮤니티에서 같이 활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작가님들 본인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음에도 그 작품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NFT에 입성하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렇죠. 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준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NFT에 입성을 하셔서 꾸준하게 그냥 작품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뭐 당연히 커뮤니티 활동을 하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고 여기서 저희가 지금 한 시간 가까이 계속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짜 여기서 나온 얘기는 NFT의 진짜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진짜 작은 부분을 그냥 이렇게 짧게 같이 얘기를 나눈 거고 그 외에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뭐 어디 기사라든지 짧은 뭐 동영상으로 다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매일매일 커뮤니티에서 그냥 교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냥 계속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뭐 엄청나게 많은 걸 하루에 또 배울 수도 없는 거고 지속적으로 계속 같이 얘기하면서 배우고 논의하고 진행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동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작품 활동에도 그렇고 영감이라든지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끝으로 이사장님께서 하고 싶으신 질문.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 말 그대로 진짜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창작자, 생산자이자 동시에 또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서 커뮤니티 활동 속에서 아까 집시 작가도 얘기했지만 프로젝트 그런 것들 더 배우고 싶은 것들, 투자하고 싶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상당히 새로운 어떤 가치 공동체, 또 경제 공동체, 예술 창작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리드미컬이라고 하는 어떤 NFT 클럽 자체가 이제 그 이니셜 하나하나씩의 프로젝트를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R로 시작됐지만 또 네, 호랑이, 맞습니다. 봄 있습니다만은 계속 또 연동되는 수천 수만 가지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예고하는데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컬렉션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스펠링 티켓 같은 경우는 작가 등록 미션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구매하신 스펠링 티켓 홀더 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홀더 분들에게는 또 혜택을 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펠링 티켓 말고 그 이후에 만들게 되는 콜라보 컬렉션에서는 그 각 작품들을 원 에디션이 아니라 한 3개나 5개 정도 에디션으로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스펠링 티켓 홀더 분들한테 추첨으로 에어드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펠링 티켓을 이제 많이 구매할수록 에어드랍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지금 저희 클럽에 들어오시는 작가님들이 NFT를 처음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작가 활동을 처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미 뭐 몇 년 동안, 뭐 십수년 동안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작가 활동들은 이미 많이 하고 계셨던 경력 있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NFT 초기 작품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홍보를 함으로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NFT에 관심 있는 더 많은 컬렉터 분들과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재능 있는 작가님들과의 그런 교류 그리고 거래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저희 클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아까 말씀 중에 나온 것 중에 너무 한국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 또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뭐 중동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그 리드미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을 저희들도 좀 스포트하고 같이 또 항류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저희도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적인 그게 좀 매이게 되는데 지금 이제 가상 공간에서의 전시회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 디센트럴랜드라든지 더 샌드박스 여기에 이제 저희 리드미컬 클럽의 갤러리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서 가상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해외 컬렉터 분들의 유입도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 그 이벤트라든지 전시를 계속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NFT 아트가 새로운 세상인 만큼 여러분들, 우리 작가분들의 행보가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큰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이 모여서 새로운 세상과 더 앞으로의 발전을 더욱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관심과 응원뿐 아니라 우리 작가분들의 작품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드미컬 프로젝트 NFT 아티스트와 함께한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